TTN 106 미국을 믿는 한국. 시애틀 희생하고 서울 지킬까? 북한 핵 확산, 미 본토 위협 순간이 온다. 미국 기업연구소 2023년 5월 23일 헬 브랜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은 최근 미국 정책 위반자들을 사로잡은 두 가지 문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러나 워싱턴이 강대국 경쟁에 집착함에 따라 다른 지정학적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대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세계적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극단주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리카까지 계속 곪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아시아 지도자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은 한미 동맹을 시험대에 올릴 방식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 세대 동안 북한의 핵무기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였다. 김정은 정권을 무장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시무시한 전쟁을 벌이거나 이웃 중국이 용납할 것 같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살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하에서 워싱턴은 북한이 미국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라는 중요한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자 이 문제가 대결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위협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 세계를 위협하는 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곧 성과 없는 김정은을 강요하는 것에서 성과 없는 구애로 바뀌었고 그 후 워싱턴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방향을 틀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서태평양에서 또 다른 전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엉터리 폭군이 제기하는 도전은 아무리 잘 무장해도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김정은의 속도가 느려진 것은 아니다. 그의 핵무기는 확장되고 있다. 그의 정권은 2022년 초부터 100회가 넘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올 봄 북한은 새로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시험했다. 찾아 파괴하기 어려운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이동식 발사대를 실험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핵탄두를 미사일 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 파괴로 아시아 이웃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확실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나쁜 소식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다. 워싱턴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시애틀을 희생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 얼음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미국 본토를 덜 취약하게 만들어 동맹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궤적에서 김정은의 무기고는 아마도 이번 10년 안에 미국의 방어력을 능가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김정은이 남한을 침공하는 것과 같은 대담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서울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해 북한 정권이 대담하게 한국에 대한 강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냉전 기간 동안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최전선 동맹국, 특히 서독은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핵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나토 핵계획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핵 전략을 이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제 냉전 각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당선된 보수파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측은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은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 대가로 바이든은 한국을 동맹의 핵 계획에 더 깊이 끌어들이고 미국의 핵미사일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핵시대 동맹 경영의 고된 작업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워싱턴에 있는 대부분의 관차들에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면 많은 한국인들은 실망했다. 윤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동맹들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했다. 보수적인 조선일보는 그 선언이 그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고 서울을 묶어둔다고 한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고 증가로 인해 남한 국민 대다수가 핵 보유기 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마 당분간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서울은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고 미국과의 동맹이 깨질 수 있으며 한국의 전 식민 통치자이자 현재도 열광적인 일본도 핵무장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냉담한 반응은 워싱턴 선언이 동맹 내에서 핵 긴장을 관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위협적인 북한을 견제하는 긴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이다.
헬 브랜즈는 미국 기업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방전략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